자, 영재교육원과 각종 수학 경시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창의사고력 수학 실전편 첫 번째 강의로 수와 연산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첫 번째로는 마방진, 두 번째 목표수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크기가 같은 분수, 그 다음에 가능한 모든 경우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연산규칙이나 대칭수, 연산규칙을 찾거나 아니면 대칭수와 같은 특별한 연산이나 수에 대한 어떤 법칙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 앤 스팀 해서 수학에 관련되는 다양한 수학사 아니면 이야기들 뭐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한 강의 내용은 기출문제 5가지 유형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앤 스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기출문제를 살펴보시면 삼각진입니다. 마방진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방진은 수를 적절한 방위로 모양 형태로 배치를 해서 균형 있게 배치를 해서 한 줄의 합이나 뭐 그 대각선의 합 뭐 이런 것들이 항상 같도록 만드는 수 배치 퍼즐 형태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요.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사각형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도 있고요. 별 모양도 있고요. 입체 모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서 이제 좀 어려운 이제 마방진 형태를 다루면 입체 마방진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뭐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다루지 않고요. 간단한 이제 삼각진을 먼저 이용해서 마방진의 원리를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기 삼각형에 있는 안쪽의 수와 삼각형 각 변에 놓인 수는 일정한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각 변에 놓인 수들의 규칙을 살펴보면 먼저 합을 구해보면 알 수 있죠. 1, 2, 6이니까 합이 9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수는 바깥쪽에 있는 수들의 합을 표현한 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안쪽의 수와 바깥 각 변의 규칙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각 변에 놓인 수들의 합이 얼마다? 9가 돼서 안쪽에 수가 된다. 삼각형 안쪽에 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과 같은 규칙을 갖도록 1부터 6까지의 수를 빈칸에 한번 써놓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숫자를 한번 써놓는 정도로 이제 끝났지만 이제 방법을 설명을 하라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뒤쪽에 실전 문제, 응용편으로 나오는데 최근의 기출 경향은 그런 이제 방법을 설명하라는 형태의 문제들이 더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가야 될 방향이 그렇기도 하고요. 자, 그거를 알아내려면 일단은 요 한 줄의 합이 11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런 줄이 몇 개 있죠? 2개, 그다음에 3개 해서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11이 3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11 곱하기 3 해서 전체 합이 33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가운데 구석탱이에 구석 쪽에 있는 세 녀석은 2번씩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가로줄에도 사용되고 밑에도 사용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2번씩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1부터 6까지의 합이 얼마냐면 7, 3, 21인데 요 두 수의 차이가 얼마죠? 10인데 12가 뭐의 합? 여기 구석이 있는 수, 구석수들의 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석수는 2번씩 사용이 됐기 때문이죠. 구석수들의 합. 따라서 12가 되도록 구석수를 적당히 배치를 하는 거죠. 어떤 수들을 한번 배치해 볼까요? 12가 되면 1, 2, 3, 4, 5, 6이 있는데 12가 되려면 자, 균형적으로 볼 때 2, 4, 6이면 딱 맞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2, 여기를 4, 여기를 6 이렇게 써놓으면 11이 되려면 여기에는 1이 들어가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여기는 8이니까 3, 여기는 6이니까 5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같은 순서를 지켜보면 12 곱하기 3은 36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식이고요. 두 번째는 36 빼기 1부터 6까지의 합 21은 15. 그다음에 세 번째 식은 15를 적정한 수의 합 3개로 나누어 보는 거죠. 여기서는 1, 2, 3, 4, 5, 6 하면 15가 어떻게 될까요? 15가 맞나요? 36, 21, 15 맞네요. 그러면 4, 5, 6밖에 안 되네요. 그죠? 4하고 5하고 6을 더하면 15가 되네요. 따라서 여기에는 4, 여기에는 5, 여기에는 6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1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5, 6, 11이니까 여기는 1만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10이니까 2, 여기는 3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응용 문제를 살펴보시죠. 응용 문제를 살펴보면 이번에는 1부터 9까지 수를 넣으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죠. 약간은 1부터 6까지였으니까. 그 다음에 삼각형에 놓인 한 변의 내수의 합이 가장 작게 되는 삼각진과 가장 크게 되는 삼각진을 만들려고 합니다. 삼각진을 완성하고 두 삼각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결 방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완성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수의 합이 가장 작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까 앞에서 이제 설명한 것처럼 구석에 있는 수는 두 번씩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두 번씩 들어가는 수가 작다면 1, 2, 3 이렇게 들어간다면 어, 내수의 합이 가장 작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네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거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합을 3번 더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부터 9까지라고 했으니까 1부터 9까지의 합이 일단 45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합을 그 수학에서는 이제 전체 합이라고 부릅니다. 마방진에서 전체 합을 일단 알아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여기 구석에 있는 수가 두 번씩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45에다가 전체 합에다가 구석에 있는 수를 한 번씩 더한 6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51이 나오는데 이 녀석은 부분합들의 합이 되는 거죠. 왜?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줄의 합입니다. 부분합의 합. 왜? 요걸 세 번을 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줄의 합에다가 한 줄의 합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51이 나온다는 거죠. 세 번을 더했으니까 여기요. 이렇게. 세 번을 더했으니까 51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한 줄의 합은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17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17이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아있는 수 1, 2, 3을 썼기 때문에 4, 5, 6, 7, 8, 9를 써놓고 여기에 두 개 들어가는 수가 합이 얼마가 돼야 되죠? 1과 3이 있으니까 4죠. 그러면 13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는 13이니까 14가 나와야 되고요. 여기는 5니까 얼마죠? 12가 나와야 되죠. 따라서 남아있는 수들을 가지고 적당하게 여기에 넣을 수 있도록 한번 넣어보는 거죠. 4와 8, 5와 7 하면 12가 되네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넣을까요? 볼까요? 잠시만요. 답안에는 5, 7을 넣었으니까 우리는 4, 8을 한번 넣어보죠. 4하고 8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그러면 4하고 8을 일단 없애고요. 그 다음에 13이 되도록 수를 선택하면 6하고 7이네요. 그럼 여기에 6과 7이 들어가고요. 그럼 6, 7을 없애면 5와 9가 남아서 여기는 5, 9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풀라 그러면 마방기 문제는 아이들이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좀 비교적 잘 푸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해결 방법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애들이 서술 잘 못해요. 그래서 서술하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뭘 구한다? 전체 합을 구한다. 전체 합은 왼쪽과 똑같네요. 그죠? 전체 합은 전체죠. 전체 합은 45다. 이렇게 해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가장 크게 이제 되는 삼각진을 구해야 되니까 합이 가장 크려면 뭐가 커야 된다? 큰 합이 되려면 뭐가 커야 된다? 구석수가 커야 된다. 이렇게 구석수는 왜 커야 된다고 했죠? 구석수가 크게 왜 커야 된다고 했죠? 두 번 들어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장 큰 수 7, 8, 9를 구석에 일단 넣어야 되는 건 확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45 전체 합과 45와 그 다음에 구석수의 합 얼마죠? 15에다가 24네요. 24를 더하면 69가 나오는데 이게 뭐가 된다고요? 부분합들의 합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분합들의 합. 그 다음에 부분합은 몇 번 나왔죠? 여기서 한 번. 삼각지는 항상 세 번이 되게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삼각지는 세 줄의 합이기 때문에 네 번째 세 줄의 합 어떻게 되죠? 69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한 줄의 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23 이게 한 줄의 합이 됩니다. 다음 이 부분 합은 어디다 써줘야 된다고요? 가운데 네모에 써주게 되는 거죠. 23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수 얼마죠? 1,
2, 3, 4, 5, 6 이런 6개의 수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제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16이면 얼마죠? 7이 필요하고요. 여기는 17이니까 6이 필요하네요. 여기는 15니까 8이 필요하네요.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수를 가지고 7이 되도록 하려면 2, 5와 1, 6이 있는데 답지에 1,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2, 5로 들어가 보죠. 2, 5. 2, 5로 들어가면 2, 5를 삭제를 하고요. 6이 되려면 6이 되는 수가 없네요. 지금 1, 3, 5, 6을 가지고는 6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2, 5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답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 6을 쓸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답이 한 가지밖에 없네요. 그러면 1, 6을 쓰게 되면 남아있는 수가 2, 3, 4, 5죠. 그러면 여기에서 6이 되는 게 뭐가 있죠? 2, 4밖에 없죠. 그럼 여기는 2와 4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8이 돼야 되니까 2, 4 빼고 남은 수가 3, 5니까 3, 5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합이 8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좀 풀어볼까요? 다음 문제도 비슷하죠. 이번에는 부분합을 줬네요. 그죠? 19를 줬습니다. 그러면 19가 3번 들어가니까 이 부분합들의 합, 여기 3줄, 요 줄과 그 다음에 요 줄, 그 다음에 요 줄, 이 3줄의 합이 19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오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3, 9, 27이니까 57이 되겠네요. 자, 이 57은 1부터 9까지의 합, 전체 합 45에다가 그 다음에 뭘 더해야 되죠? 플러스 구석수들의 합이죠. 구석수는 몇 번씩 들어간다? 2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구석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12가 돼야 되네요. 그죠? 12가 되는 3개의 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12는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12가 되는 게 뭐 있죠? 지금 여기서는 1, 4, 7을 잡았네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try and error 여러 번 시도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1, 2, 3, 4, 5, 6, 7, 8, 9에서 12가 되는 게 굉장히 많죠. 많은데 좀 균형 있게 들어가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죠? 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좀 규칙을 가지고 수를 배열을 해야지만 좀 쉽게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1, 4, 7을 일단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4니까 여기는 5가 돼서 14가 되고요. 남은 수의 합이. 여기는 1, 7, 18이니까 여기는 11이 되고요. 여기는 11이니까 여기는 8이 됩니다. 자, 그러면 8이 되는 1, 4, 7을 일단 제외하고요. 8이 되는 게 뭐가 있죠? 3하고 5밖에 없나요? 3, 5, 2, 8 두 가지가 가능하네요. 그러면 여기에 뭐 한 3, 5 넣어볼까요? 3, 5 넣으면 11이 되는 경우가 있네요. 3, 5를 집어넣으면 11이 되도록 하는 게 2하고 9가 있네요. 그죠? 2하고 9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나머지 6과 8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푸는 게 답지랑 다를 수는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답지를 보고 그대로 뺏기는 게 아니라 그냥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석에 들어가는 수를 좀 균형 있게 잡아주게 되면 안에 들어가는 수는 어떻게 들어가도 답은 나온다. 답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답이 가능하다는 걸 주의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방법을 설명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항상 내가 설명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21 곱하기 3개. 이게 왜? 3줄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63이 되고요. 이 63은 뭐라고요? 여기 뭐죠? 여기 부분합들의 합이 됩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따라서 두 번째 어떻게 되죠? 전체 합 45에다가 구석수들의 합 얼마죠? 얼마를 넣어야지 63이 나오죠? 20은 안 되고요. 18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게 구석수의 합이니까 세 번째 구석수의 합은 18은 뭐와 뭐와 뭐를 더하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 잠깐 보도록 하죠. 3과 7과 8을 선택을 했네요. 물론 다른 수를 선택해도 답이 나오긴 할 겁니다. 답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아까 설명을 해줬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3, 7, 8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3, 7을 넣으면 10이니까 여기가 11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는 11이니까 여기가 10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7, 8이면 15니까 여기는 6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수 1, 2, 3은 썼고요. 4, 5, 6.
7, 8 썼고요. 9 이렇게 남았는데 6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죠? 한 가지밖에 없네요. 2, 4밖에 없네요. 그러면 2, 4는 없애고요. 그 다음에 11이 되는 건 5, 6밖에 없네요. 그러면 5, 6 확정이고요. 그 다음에 10이 되도록 1, 9 이렇게 확정 지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 삼각진의 문제를 푸는 전체적인 스타일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한 줄의 합, 한 줄의 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분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용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구석수의 합이라고 했는데 구석수의 합을 또 다른 용어가 있어요. 구석수의 합을 뭐라고 하냐면 공통합이다.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두 번씩 들어가는 수들의 합이라는 거죠. 그걸 공통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용되는 수 1부터 9까지의 수를 전체를 더하는 것을 전체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부분합들의 합을 부분합의 합, 뭐 이거는 특별한 용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부분합들이 여러 개 이제 들어갔을 때 공통합이 도대체 몇 번 들어가느냐, 두 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세 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몇 번 들어가는지를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목표수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수 만들기는 주어진 숫자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목표하는 수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전략을 찾아내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예시는 1부터 5까지의 수를 이용해서 20을 만드는 게 예시가 되어 있고요. 곱하기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를 잘 읽어보면 나누기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괄호를 사용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이용해서 목표한 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먼저 33을 만들어 보시오. 돼 있네요. 그러면 33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곱하기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33이 근처로 가는 어떤 곱하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1, 2, 3, 4, 5가 있는데 곱해서 30 근처로 가는 게 요거 3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2, 3은 6, 6, 4, 24. 24에서는 좀 곤란하죠. 그럼 이렇게 곱해볼까요? 그러면 수가 너무 커지죠. 4, 5, 20, 그 다음에 20 곱하기 3은 60이 되니까. 그러면 적절한 수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2하고 3하고 4를 곱하면 일단은 얼마가 되죠? 6, 4, 24에 1과 5가 있으니까 요건 좀 곤란하네요.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0에 30이 나왔네요. 그럼 남아있는 수가 4하고 1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30에서 4를 더한 다음에 빼기 1을 하면 33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1부터 5까지 수를 이용해서 16을 만들어 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부터 5까지를 다 더하면 얼마죠?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하면은 15가 나옵니다. 그럼 곱하기를 한 번은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 3은 6. 원래는 2 더하기 3에서 5인데 2 곱하기 3에서 6이 돼버리니까 16이 바로 튀어나오게 되죠. 따라서 1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하면은 16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비교적 쉽게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1부터 9까지의 수를 이용해서 35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부터 9까지를 일단 더해봅니다. 2, 3, 4, 5, 6, 7 더하기 8 더하기 9 하면은 45가 되죠. 자, 우리가 목표한 수는 얼마가 줄어들어야 되죠? 35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녀석을 지금 다 덧셈해서 45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빼기 10을 만들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다. 그러면 얘가 6인데 3을 빼기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빼기 3 하면은 0 돼버리죠. 그러면 6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6이 나오게 하려면 빼기를 3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차이가 10이 되려면 뭐를 얼마만 해주면 된다? 5만 빼주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빼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이렇게 하면
해보나 마나 35가 된다는 거죠. 요런 형태로 5가지 방법을 만들려면 어떻게? 지금 빼기 5를 했죠. 그러면 더하기 5는 그대로 두고 빼기 1 빼기 4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빼기 4. 자,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 2, 3, 4, 5 이거는 한 번씩만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꼭 이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9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9, 8, 7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5 빼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빼기 1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빼기 1과 빼기 4를 하면 빼기 5가 되니까 두 번째 방법이 만들어졌고요. 세 번째 방법은 마찬가지로 빼기 3과 빼기 2를 하면 세 번째 방법을 만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곱하기를 좀 활용해 봅시다. 곱하기를 활용해서 지금 뭐죠? 35 이게 지금 짝수가 되어야지 아까 여기서 반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요게 차이는 짝수가 나야 되는 거죠. 그럼 홀수가 나오는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곱하거나 붙여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2를 붙인다는 거죠. 12를 붙이면 원래 3이었는데 9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형태는 되긴 되지만 안 되는 형태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잠깐 지우겠습니다. 되긴 되지만 안 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12를 붙여버리면 3이 1 더하기 2를 해서 3이 12가 됐기 때문에 플러스 9가 되는데 전체 합은 원래 아까 45였는데 플러스 9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플러스 9가 되면 54가 돼서 35를 만드는데 차이가 짝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하기를 빼기로 바꾸는 방식으로는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붙여서 해결을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4와 빼기 12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22가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에 5, 6, 7, 8, 9를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22에서 여기는 11, 18, 26, 35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35와 21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57이 되죠. 우리가 원하는 목표수는 35니까 뭐 빼기 얼마를 해주면 되죠? 차이를 22를 차이를 만들어주면 되니까 빼기 11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5와 6을 빼기 해주면 되는 거죠. 빼기 5, 빼기 6 이렇게 하면 35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식 요렇게 이제 한다든가 아니면 곱셈을 이용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 빼기 1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이건 더하기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빼기로 일단 하겠습니다. 더하기로 하죠. 그냥. 더하기로 하면 12 더하기 2 그 다음에 5, 6, 7, 8 아까 얼마였죠? 35였죠. 그러면 35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40에다가 49가 되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목표식은 35니까 빼기 14가 돼야 되겠네요. 빼기 7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3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6 빼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이렇게 하면 35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5가지 이상의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두 가지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5가지 이상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해낼 수 있어야 되고 이 목표한 수를 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연습을 해 두어야만 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죠. 여기는 목표수를 만드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을 잘 읽어보고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이 목표수 만들기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고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25를 만드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1부터 9까지 합이 얼마라고요? 45죠. 그러면 25가 되려면 빼기 얼마를 해주면 된다? 빼기 10을 해주면 되니까 빼기 어떻게 해야 되죠? 빼기 4, 빼기 6,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다 더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고요. 여기는 얼마죠? 여기는 20 차이가 난다고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차이가 얼마가 나죠? 16이 차이 나네요. 그럼 빼기 8을 해주면 되는 거죠. 빼기 8을 하려면 그냥 여기서 그냥 빼기 8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빼기 8을 하는 다양한 방법은
빼기 1 빼기 7도 가능하고요. 빼기 2 빼기 6도 가능하고요. 빼기 5 빼기 3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34가 나왔습니다. 34는 기후성 짝수와 홀수의 성질에서 반대되는 성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홀수니까 하나는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 곱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하면 어떻게 되죠? 원래 1 더하기 2 하면 3이 돼야 되는데 지금 1 곱하기 1을 해서 2가 나왔죠. 그래서 1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44가 되니까 어떻게 되면 됩니까? 차이가 10이죠. 그러면 빼기 5만 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44. 44는 방금 구했네요. 요건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6. 86은 좀 더 큰 수를 일단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좀 더 큰 수를 기준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8 곱하기 9를 해볼까요? 8 곱하기 9 하면은 이미 얼마가 됐습니까? 72가 됐죠. 여기에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요거의 합이 28이 됩니다. 그렇다면 요 두 개를 합하면 100이 되죠. 100에서 그러면 여기 차이가 14가 되니까 빼기 7을 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100 되는 거는 방금 했으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요거는 기후성에서, 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녀석의 성질을 그대로 이어가야 되는데, 다 덧셈으로만 해서는 이 성질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를 위해서 여기서 홀수에서 짝수로 만들려면 곱하기를 한 번만 쓰면 되지만, 이렇게 홀수가 되는데 수가 크게 되게 하려면 곱하기를 두 번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 곱하기 9, 그 다음에 더하기 7 곱하기 6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곱하기죠. 그러면 8, 9, 70이고요. 그 다음에 6, 7, 6, 40이죠. 그러면 얼마가 되죠? 114가 되네요. 자, 114에서 이제 빼기 1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5, 4, 3, 2, 1. 자, 빼기를 어떻게 만들까요? 짝지을까요? 짝지으면 어떻게 되죠? 8 짝짓고요. 그 다음에 7 짝지으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114니까 빼기를 8을 빼기 해줘야 되겠죠? 빼기 5 빼기 3 더하기 4 더하기 2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목표함수를 만들 때는 일단 홀수냐 짝수냐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전체를 각각 더한 게 짝수인데 짝수를 목표로 한다. 그럼 차이가 얼만데 빼기를 뭘로 만들어 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이 홀수인데 짝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곱하기를 한번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 녀석은 분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데요. 분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몇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개보다 작은 개수를 나타내는 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나타내는 비율에 관한 분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 번째 나눗셈을 의미하는 순수한 나눗셈을 의미하는 분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가장 큰 블록을 1이라고 할 때 이제 비율에 관한 분수를 물어보는 거죠. 전체를 8개, 지금 이게 점이 8개가 나와 있죠. 자, 8개를 1이라고 할 때 6개는 몇 분의 몇이냐라는 거죠. 8분의 6이 되겠죠. 이 아이는 4개니까 8분의 4가 되겠고요. 이 아이도 4개니까 8분의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3개니까 8분의 3, 얘는 8분의 2, 얘는 8분의 1.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주어진 수를 분수의 덧셈식으로 만들고 사용되는 블록의 번호를 나타내 보시오. 자, 1은 자, 8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8분의 6에다가 8분의 2를 더하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8분의 4와 8분의 4를 더하는 경우도 있죠. 8분의 4와 8분의 4를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8분의 8이 되죠. 자, 그러면 요거는 2번과 몇 번이죠? 6번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과 4번을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보이네요. 5가 없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8분의 5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3개를 하는 경우도 있네요. 8분의 5를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8분의 4에다가 8분의 1을 더하면 되는데, 8분의 4가 2개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5번하고, 아니, 5번이 아니죠. 5번도 되네요. 8분의 3과 8분의 2도 8분의 5가 되니까, 5번하고 6번을 더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하고 7번을 더하는 경우가 있고요. 4번하고 7번을 더하는 경우가 있네요. 자, 그러면 1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건 2개만 했지만 만약에 가능한 경우를 모두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다양한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거를 측정하는 문제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거를 분리해서 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8분의 5를 만드는 경우가 요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어떻게 8분의 3 여기 3번 여기 5번을 사용하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요거하고 지금 5번을 사용한 요거 말고 요거와 요거는 요 1을 만드는데도 다시 한번 사용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8분의 3과 함께.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8분의 6은 어떻게 하면 되죠? 8분의 6은 8분의 4와 8분의 2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는 가능한 게 있습니까? 나누어서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8분의 5를 만들고 그 다음에 8분의 1을 만들면 되니까 8분의 1은 7번이니까 여기서는 7번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어떻게 7번을 더해주는 5번 더하기 6번 더하기 7번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자, 크기와 같은 분수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해줘야 되는데요. 크기와 같은 분수를 이해를 하면 이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 4학년 정도 학생들로 알고 있는데 5학년 문제들도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자, 이런 거는 3학년, 4학년 때는 사실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크기가 같은 분수를 알면 이걸 풀 수 있다는 거죠. 2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는 어떤 분수죠? 그림으로 선생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 자르면 2분의 1이죠. 근데 요거를 요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죠? 4분의 2가 되네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어떻게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칠을 하면 어떻게 되죠? 8분의 6도 되네요. 자, 크기가 같다는 것은 반개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입니다. 전체를 몇 개로 볼 거냐 하는 거죠. 3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은 어떻게? 자, 선생님이 그림 그려볼게요. 똑같이 요렇게 해서 3분의 1이면 요만큼이 되겠죠. 따라서 6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다르게 여기 아까 선생님 8분의 6을 잘못 썼네요. 8분의 6이 아니라 어떻게죠? 6분의 3이죠. 그 다음에 8분의는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6분의 3과 6분의 2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6분의 3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6분의 2로 바꾸면 이 녀석은 이제 덧셈할 수 있는 분수로 바뀌어지는 거죠. 6분의 5로. 자, 이렇게 분모가 크기가 다를 때 우리가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이용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면 학교 공부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자, 똑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총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총 24개가 있네요. 그러면 요거는 24개 중에서 몇 개에 해당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여기 3, 4, 12, 12개네요. 그렇다면 2분의 1과 반이니까 2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분수라고 하고 단위분수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전체를 12개니까 이렇게 딱 반 자르면 이거 12개가 두 번 있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되죠? 24분의 3이죠. 자, 그런데 3개짜리가 몇 개 있죠? 여기서는 3, 8, 24니까 8개 있습니다. 따라서 8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죠? 24분의 2인데 2개짜리가 12번 있게 되죠. 따라서 1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4분의 8인데 8개가 3번 있게 되죠. 8, 3, 24 따라서 3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얘는 4개죠. 그러면 24분의 4인데 4개는 4, 6, 24, 6번 있죠. 따라서 6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하나, 둘, 셋, 6개네요. 그러면 24분의 6인데, 6은 4번 있죠. 따라서 4분의 1. 얘는 24분의 1. 이런 형태로 문제가 풀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방금 찾은 분수들을, 어떻게? 그 덧셈식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죠. 아까 위에 나왔던 분수를 잠깐 정리해서 살펴보면, 어떻게 있죠? 자, 여기 보면 2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1, 8분의 1, 그 다음에 12분의 1, 그 다음에 2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뭐 다른 거 안 보고 있는데 어떻게 외우는지 한번 보세요.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이죠. 그 다음에 12분의 1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4분의 1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선생님은 24를 기준으로 해서 짝짓기를 했습니다. 2와 12, 그 다음에 38, 24, 46, 24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분의 16이 되려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24분의 16은 자, 원래 있던 분수를 찾아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2분의 1은 어떻게 됐었죠? 24분의 12였죠. 그 다음에 3분의 1은 24분의 8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24분의 6이었고, 얘는 24분의 4였고, 얘는 24분의 3이었고, 얘는 24분의 2였습니다. 그러면 1, 2, 3, 4, 6, 8, 12를 가지고 합이 16이 되도록 만드는 걸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12 더하기 4가 가능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16이 되는 게 또 뭐 있죠? 12 더하기 3 더하기 1이 가능하네요. 그죠? 8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8 더하기 6 하면 14가 되죠. 그러면 2 이렇게도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8 더하기 4를 하면 12가 되니까 16이 되려면 3과 12, 3과 1인가요? 16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요 분수를 적절히 집어넣고 사용된 블럭은 표를 보고 찾아서 번호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13이 되는 경우 한번 볼까요? 13이 되는 경우는 12 더하기 1 맞죠? 그 다음에 12를 이제 썼으니까 8 더하기 5를 만들어야 되네요. 그럼 5를 만드는 방법은 4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8에다가 3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19 한번 볼까요? 19는 12 더하기 6 더하기 그럼 얼마? 18이죠. 1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 더하기 4 더하기 3 이런 형태 한 두 개씩만 찾아보죠. 아, 참, 요런 녀석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요런 녀석은 어떻게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이용합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2분의 1은 4분의 2와 같고 6분의 3과 같고 8분의 4와 같죠. 그러면 요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곱하기 2를 하면 여기도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곱하기 3을 하면 24분의 얼마가 되죠? 24분의 3, 여기도 곱하기 3을 해줘야 되니까 21. 그럼 21을 만드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2 더하기 8 더하기 1 또는 12 더하기 6 더하기 3 이런 형태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곱하기 얼마를 내줘야 되죠? 곱하기 2를 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24분의 22가 되네요. 22가 되는 방법은 12 더하기 8 더하기 2, 그 다음에 12 더하기 6 더하기 9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아니죠. 10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4. 이런 형태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뭐 다양한 형태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문제에 따라서 영재교육원 문제는 이렇게 가능한 모든 경우를 찾아라 아니면 가능한 많은 경우를 찾아봐라 이런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답이 이거 한 개다 두 개다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습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로 가능한 모든 경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소재를 좀 다양화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문제를 숫자 카드가 주어지고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주어졌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금고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서 이 특수한 물질을 묻혔더니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찾기 위해서 특수한 물질을 묻혔더니 그림 지문자국이 나타났대요. 그런데 비밀번호가 4자리 수인데 지문이 2개밖에 안 나타난 거죠. 이상하게도. 그러면 왜 이렇게 2개밖에 안 나타났을까요? 자, 5와 9를 가지고 일단 4자리 비밀번호를 모두 만들어 봐라 라는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용된 숫자는 몇 개? 2개죠. 그런데 비밀번호는 몇 자리? 4자리 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요거를 가능한 경우로 나누면 5가 1개, 그 다음에 9가 3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5가 2개, 그 다음에 9가 2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5가 3개, 그 다음에 9가 1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한 개도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문이 2개가 나타났기 때문에 적어도 2개를 다 사용을 하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요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5가 1개와 9가 3개가 사용이 되면 어떻게 되죠? 5, 9, 9, 9 또는 9, 5, 9, 9 5의 위치에 따라서 99, 59 그 다음에 99, 95 이런 식으로 4가지 방법이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죠? 자, 2개가 사용이 되면 5, 5, 9, 9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5를 뒤로 옮기겠습니다. 5, 9, 5, 9 그 다음에 5, 9, 9, 5 자, 이제 첫 번째 5를 뒤로 밀어가지고 하나씩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 5, 9, 5, 9, 5, 한 번 더 밀어야 되나요? 9, 5, 5, 9도 있네요. 9, 5, 5, 9. 자, 5가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면 9, 9, 5. 자, 이렇게 총 6가지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5가 3번 들어가는 경우, 또 마찬가지로 1번과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9, 9, 9, 5. 이렇게 5를 앞으로 밀도록 하겠습니다. 9, 9, 5, 9. 그 다음에 9, 5, 9, 9. 그 다음에 5, 9, 9, 9. 그래서 4가지. 이렇게 합치면 모두 몇 가지죠? 14가지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숫자가 2개인데 4자릿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거는 방법을 설명할 때 이 녀석이 핵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두 번째 5와 9가 몇 개씩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답을 찾아내고 그 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방법을 서술하라 하면 어떻게 기준을 숫자가 2개니까 4자릿수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개수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봅시다. 이번에는 숫자가 지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4개가 다 나타났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으로 시작하는 경우와 4로 시작하는 경우, 그 다음에 6으로 시작하는 경우, 8로 시작하는 경우, 이 4가지 경우를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으로 시작되는 경우를 모두 찾아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곱하기 4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경우를 모두 다 찾아서 이 방법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를 찾고 여기다가 곱하기 4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수 있는 수가 4와 6과 8도 가능하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3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3, 4, 6, 8. 자, 3, 4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 4, 8, 6 있죠. 그 다음에 3, 4는 끝났으니까 3, 6, 8, 4, 3, 6, 4, 8. 그 다음에 3, 8로 볼까요? 3, 8, 4, 6. 그 다음에 3, 8, 6, 4. 이렇게 모두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네요. 그럼 곱하기 4를 하면 총 24가지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문이 3개가 나왔네요. 숫자 3개. 숫자가 3개면 자, 요거는 뭘 뜻할까요? 방법을 서술하는 차원에서 보면 숫자가 3개라는 것은 어떤 하나는 몇 개? 몇 번?
어떤 한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숫자는 두 번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5가 두 번 사용됐을 때, 7이 두 번 사용됐을 때, 0이 두 번 사용됐을 때 이거를 각각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5가 두 번 사용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5가 두 번 사용되면 5를 먼저 붙여서 생각하면 5570, 5507 이렇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를 한 칸 띄워 보겠습니다. 5하고 5를 띄우면 이것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507, 57, 50, 57, 57, 50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5를 한 칸 더 띄우겠습니다. 5를 한 칸 더 띄우면 가운데 두 개가 와야 되죠. 이것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5, 0, 7, 5, 7, 0, 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5가 나오는 경우는 다 했죠. 6가지. 그러면 두 번째 여기 5와 5가 가운데 두 개 있을 때 이렇게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70, 70, 그 다음에 07, 0557. 그 다음에 5가 한 번 더 있죠. 어떻게? 5와 5가 뒤에 두 개, 이렇게 한 칸 띄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또 두 가지 있습니다. 70, 07, 이렇게 5.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5가 뒤쪽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70, 07, 5.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가능한 경우가 총 몇 가지가 나옵니까? 12가지가 나오죠. 근데 5가 두 번 있는 경우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7이 두 번 있을 수도 있고 0이 두 번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12 곱하기 3은 36가지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자, 이번 강의의 마지막 문제로 연산규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산규칙은 주어진 기호가 주어져 있고 그 기호에 따라서 어떤 연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연산 결과를 보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3과 6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15가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8과 5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32가 나왔을까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과 4가 있는데 30이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은 뭐 이 문제를 만들었고 이 문제를 하면서 여러 번 풀어봤기 때문에 금방 찾아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요거를 다양한 형태로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자,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요거 두 개를 곱하면 6, 3, 18이죠. 자, 18인데 3 차이가 납니다. 요거 두 개를 곱하면 40이죠. 그런데 8 차이가 납니다. 요거 두 개를 곱하면 40이죠. 그런데 10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에 있는 수를 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덧셈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 덧셈식이 아니라 계산식이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계산식이 어떻게 되죠? 6 곱하기 3에다가 빼기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6, 3, 18에 6을 빼면 12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요거는 조금 특이한 형태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는 10자리 규칙과 1자리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자, 보세요. 6하고 3이 있으니까 차가 3이죠. 그 다음에 합은 1자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차가 2죠. 그게 100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 이거는 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차가 3이고 합은 5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8에다가 빼기 7 차에다가 이게 10자리가 되는데 근데 1자리가 2자리가 되면 또 달라지죠. 어떻게 되죠? 1자리가 8 더하기 7이 15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줘야지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15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네모 규칙 한번 볼까요? 3과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34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7과 8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3이 나왔고요. 너무 크죠? 수가 엄청 크게 나오네요. 2와 6이 있고 40이 나왔습니다. 이걸 좀 살펴보면 이거는 좀 찾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이거를 두 번 곱합니다. 3, 3은 9. 그 다음에 이걸 두 번 곱하면 5, 25. 두 개를 더해서 35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7, 7, 49. 88, 64 이렇게 해서 113이 나오고 그래서
1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곱하기 1 더하기 7 곱하기 7 해서 50이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연산규칙 찾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연습을 해보고 이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집에서 있는 규칙들을 다양하게 풀어봐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칭수라는 게 있습니다. 대칭수는 뭐냐면 팔린드롬수라고 일컬어지는데 원래 이 팔린드롬이란 말은 그 영어로 그 언어 유희의 일종인데 그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똑같은 글자나 문장을 원래 팔린드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극작가 벤자민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 팔린드롬이라는 말을 고안했죠. 물론 그 이전부터 이런 언어 유희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뭐죠, 고대 그리스나 뭐 이런 쪽의 문명에서 이런 팔린드롬을 이용하는 그 언어 유희를 했다는 문서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뭐 단어의 예를 들자면 뭐 스위스, 다시다, 실험실, 토마토 뭐 이런 글자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으로 보자면 소주 만병만 주소, 거꾸로 읽어도 소주 만병만 주소 이렇게 되죠. 다시 합창합시다, 거꾸로 읽어도 다시 합창합시다. 뭐 이런 문장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회문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회문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회문, 그 다음에 이 회문하는 문장이 다시 돌아오는 이런 시를 고전문학의 한 장르로 인정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팔린드롬이라는 개념은 이제 이건 문장에서 원래 나오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게 수에 적용이 되면서 이름이 이제 대칭수라든지 아니면 팔린드롬수라든지 아니면 거울수라든지 아니면 회문수라든지 뭐 이런 식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로 보면 어떻게 되죠? 2, 5, 2, 3, 4, 4, 3. 그 다음에 79197 이와 같이 오른쪽으로 읽을 때나 왼쪽으로 읽을 때가 같은 수가 되는 수를 우리는 대칭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자리 대칭수와 네 자리 대칭수의 개수를 각각 구하고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자리 대칭수가 많을까요? 네 자리 대칭수가 많을까요? 보통의 학생들은 네 자리 대칭수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대칭수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첫 번째 자리가 별이었다면 오른쪽으로 읽어도 같은 수여야 되고 뒤쪽으로 읽어도 같은 수여야 되니까 제일 끝자리도 무조건 별이라는 수가 와야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수가 와도 상관이 없죠. 자, 그렇다면 세 자리이기 때문에 요 별자리 안에는 어떤 수가 올 수가 없죠? 0이 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수는 1부터 9까지의 수만 올 수 있고요. 중간에 오는 거는 0이 가능하죠. 0부터 9까지의 수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죠? 여기는 9가지가 있고요. 여기는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총 90가지의 세 자리 대칭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한번 다 써볼게요. 1, 0, 1부터 시작이 되겠죠. 1, 1, 1. 그 다음에 1, 2, 1, 1, 3, 1, 땡땡땡땡 해서 1, 9, 1까지. 이렇게 10개가 가능하죠. 1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것도 2, 0, 1, 2, 1, 2, 2, 2, 2. 이렇게 해서 2, 9, 2까지 10개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2, 0이죠. 그 다음에 9, 0, 2. 이렇게 해서, 9, 0, 9. 그 다음에 9, 9, 9까지. 여기도 10개가 가능하죠. 그래서 1부터 9까지 10개씩 가능하기 때문에 90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와 관련해서 네 자리 대칭수를 잘 살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를 모두 다 써가지고 구하는 것은 좀 낮은 전략입니다. 영재교권을 대비하거나 뭐 이렇게 경시대회를 준비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네 자리 대칭수라는 것은 앞으로 읽어도 대칭수고 뒤로 읽어도 대칭수가 되려면 자, 앞에가 만약에 첫 자리가 별이라면 제일 끝 자리도 별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세모라면 어떻게? 별, 세모, 모시기, 별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읽어도 별, 모시기 이렇게 했는데 별, 세모였죠. 별, 세모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별에 들어가는 수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1부터 9까지. 첫 자리라서 여기 못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수는 0부터 9까지.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수가 결정이 되면 여기 들어가는 수도 결정이 돼버리죠. 따라서 여기서 9 곱하기 10 해서 90개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써보면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작은 수부터 한번 해볼게요. 1, 0, 0, 1. 그 다음에 1, 1, 1, 1. 땡땡땡땡 1, 9, 9,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하고 어떻습니까? 같은 원리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00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면 요거가 개수가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네 자리 대칭수도 역시나 90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강의 마지막 스토리텔링 스팀 문제입니다. 스토리텔링 스팀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숙제로 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자, 수학 마술인데요. 세 자릿수 덧셈 뺄셈을 이용한 수학 마술입니다.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1089입니다. 문제도 없는데 무슨 정답이냐고요? 자, 그러니까 마술이죠. 자, 세 자릿수를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뭐 고를 거지만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골라서 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친구들한테도 해보고 그거는 숙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아무거나 고를게요. 275.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걸 뒤집습니다. 그러면 572가 되죠. 원래 수에서 뺍니다. 275. 이거는 뺀다는 것은 뭐냐면 차이를 구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뒤집어서 만든 수가 이렇게 더 크면 뒤집어서 만든 수에서 원래 수를 빼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572처럼 원래 만든 수가 큰데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작은 수가 나왔다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됩니다. 자, 빼면 어떻게 되죠? 얘는 이거는 받아내림 해야 되네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도 받아내림 해야 되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4가 되고 여기가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4에서 2를 빼면 2가 되고요. 10에서 7을 빼면 3인데 6을 더하니까 9가 되죠. 그 다음에 10에서 5를 빼면 5인데 2를 더하니까 7이 되네요. 자, 여기서 만들어진 수가 297입니다. 한 번만 더 뒤집을게요. 그러면 297에다가 어떻게 792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1자리가 얼마가 나오죠? 9가 되네요. 그 다음에 9 더하기 9는 8. 1 올라가죠. 그러면 10.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정답과 똑같아졌죠. 자, 이게 이렇게 수학 마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수학이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학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이렇게 마술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숙제로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